네. 자. 오늘도 이 화제 인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죠. 네, 이분이 이 김정은 정권 소멸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강한 발언을 어제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이 태전 공사가 북한에 있을 적 눈물을 쏟게 했던 사람 바로 한국의 동아일보 기자죠. 주성아 기자의 칼럼을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탈북자 출신이죠. 네. 탈북자 출신인데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라고 네. 해서 사실은 본인이 평양에서 겪었던 얘기들을 쭉 썼으니까 아마 태영호 공사로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기의 경험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거 그걸 봐가면서 나도 참 눈물도 흘리고 자기 아들들도 적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다. 근데 저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또 이만갑 채널에 이만갑 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빠지지 않고 챙겨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네. 관련된 이 태영호 전 공사의 어제 얘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주성아 기자님께서 한국에서 쓰신 기사들을 100% 다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기자님께서 한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실 때 컨테이너에 가서 이 무더운 여름철 박수를 나르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한치 한치 한국 사회를 터봐 올라갔다는 것의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주성아 기자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 출신이고 그렇죠, 예. 상당히 엘리트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탈북민 지금 3만 명 시대입니다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정착을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예. 근데 주성아 기자 같은 건 굉장히 잘 정착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여기 오셔서 북한 관련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네. 균형 감각이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태영호 공사가 주성아 기자의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태영호 공사의 입장과 관점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태영호 공사는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이 정부가 많이 북한에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북한의 붕괴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은 역사물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육룡의 나르세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일반 주민들은 겨울 영화라든가 가을 동화 북한 애들은 지금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처녀총각이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네. 최면 평론가님, 저는 네. 이 태전 공사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북한 공무원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딱딱한 모습이 아니라 유머도 있는 것 같고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출신인데 네. 엘리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또 유럽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영 북한 대사관의 공사 아닙니까? 지금 황장엽 노동당 총비서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최고위급이에요. 예. 최고급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적 어떤 지평이 넓은데 거기다가 또 유럽식 유머까지 구사하는 게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북한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말은 저는 팩트라고 믿는데 북한 내의 젊은 세대, 젊은 계층들은 어쨌든 이게 우리 드라마나 우리 예능물, 오락물 또는 우리 가요, 케이팝이라고 하죠. 한류가 중국으로 돌아서 또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접해본 적어도 대도시, 중소도시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좀 우리 이 분단 70년에 세대를 좀 극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데. 그런 거죠. 최순실이 더 미운 거예요. 문화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어제 태영호 공사 기자에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정보가 계속 들어가면 물 젖은 담벼락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맞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담벼락에 물이 스물스물 들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살짝 밀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체제가 이제 정보 유입이 되면 물 젖은 담벼락처럼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옳은 냐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쪽의 케이팝이나 한류 드라마의 북측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남쪽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동서독 통일됐을 때 동독이 민주화된 다음에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서독을 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70년대부터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시청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남북 간의 이 문화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나 또 남쪽 사람이나 서로 상대방의 TV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예. 중요한 방법이고 예. 물 젖은 담벼락처럼 무너진다는 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유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보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사실은 북한도 저걸 알아요.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단속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걸리기만 하면 다 그 진짜 아주 엄중한 벌로 다스리거든요. 예. 뭐 교화소 같은 데 보내고 예.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북한도 저 힘을 알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틈새를 노려서 보내야 되는데 현재의 방법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풍선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기에는 뭐 그런 정도만 가지고서는 예. 그 저 벽을 뚫기가 쉽지는 제일 않아요. 좋은 게 상호 간에 합법적으로 양쪽의 방송과 TV를 시청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동서독은 문화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북한이 그건 절대 안 하는 북한이 그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와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기관총꿀 앞을 자기 가슴이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불쑥 드냐? 제가 당해보니까 저 기관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저 군인이 아차 실수해서 방아쇠라도 당기면 저거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김일성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행사를 벌일 때 김정일 시대에는 그 군인들이 깍듯하게 줄을 서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여보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 혹시 시라도 당할까봐 총불이 실탄 든 거 들고 일일이 검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정치라고 하는 건데요. 공포정치는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 그러니까 당의 핵심 간부들이겠죠. 엘리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감히 저항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전망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공포정치 때문에 엘리트들의 이 정치적 이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자, 한번 내가 김정은한테 저항해야 되겠다. 저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공포정치의 가장 큰 효과예요. 근데 예. 저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기관총이 나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저항하겠느냐. 예. 그렇지만 저 단기적 효과가 저런 식의 이탈, 저런 식의 권력 엘리트의 어떤 균열이 계속 커지면 그 자체가 권력 자체를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망명을 결심할 때 아들에게 했다는 얘기가 전 짠하고 와닿는데 저희 조부모님도 평양에서 네. 이 해방된 직후에 이제 월남을 한 월남민, 실향민입니다. 그런데 아들아, 노예 사슬을 끊어주마. 그리고 이제 탈북을 감행한 거 아니에요? 저 마음이 뭐 태영호 공사만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총으로 막지 못한다는 거는 이미 소비에트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증명을 했습니다. 네. 네. 적인 북한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말은 저는 팩트라고 믿는데 북한 내의 젊은 세대, 젊은 계층들은 어쨌든 이게 우리 드라마나 우리 예능물, 오락물 또는 우리 가요, 케이팝이라고 하죠. 한류가 중국으로 돌아서 또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접해본 적어도 대도시, 중소도시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좀 우리 이 분단 70년에 세대를 좀 극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데. 그런 거죠. 최순실이 더 미운 거예요. 이 문화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어제 태영공사 기자에게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정보가 계속 들어가면 물 젖은 담벼락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담벼락에 물이 스물스물 들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살짝 밀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체제가 이제 정보 유입이 되면 물 젖은 담벼락처럼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옳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쪽의 케이팝이나 한류 드라마에 북측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남쪽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동서독 통일됐을 때 동독이 민주화된 다음에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서독을 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70년대부터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TV를 시청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쓰신 기사들을 100% 다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기자님께서 한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실 때 컨테너에 가서 이 무더운 여름철 박수를 나르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한 치 한 치 한국 사회를 터봐 올라갔다는 것이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주성아 기자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 출신이고 그렇죠, 예. 상당히 엘리트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탈북민 지금 3만 명 시대입니다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정착을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예. 이제 주성아 기자 같은 건 굉장히 잘 정착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제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여기 오셔서 북한 관련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네. 균형 감각이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태영호 공사가 주성아 기자의 칼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기 태영호 공사의 입장과 관점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태영호 공사는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이 정보가 많이 북한에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북한의 붕괴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은 역사물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육령의 나르세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일반 그 주민들은 겨울 영화라든가 가을 동화 북한 애들은 지금 너무 한국 영화 드라마 봐서 말투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없던 말투 처녀총각이 연애할 때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런 말투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아, 네. 아, 최면 평론가님, 저는 네. 이 태전 공사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북한 공무원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딱딱한 모습이 그렇죠. 아니라 유머도 있는 것 같고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출신인데 네. 엘리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또 유럽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영 북한 대사관의 공사 아닙니까? 지금 황장엽 뭐 노동당 총비서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최고위급이에요. 예. 최고위급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적 이 어떤 지평이 넓은데 거기다가 또 유럽식 유머까지 구사하는 게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혀를 할 수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남북 간의 이 문화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나 또 남쪽 사람이나 서로 상대방의 TV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예. 중요한 방법이고 예. 물젖은 담벼락처럼 무너진단 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유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보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사실은 북한도 저걸 알아요.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단속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걸리기만 하면 다 그 진짜 아주 엄중한 벌로 다스리거든요. 예. 뭐 교화소 같은 데 보내고 예.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북한도 저 힘을 알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틈새를 노려서 보내야 되는데 현재의 방법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풍선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기에는 뭐 그런 정도만 가지고서는 예. 그 저 벽을 뚫기가 쉽지는 제일 않아요. 좋은 게 상호 간에 합법적으로 양쪽의 방송과 TV를 시청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동독은 문화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북한이 그건 절대 안 하는 북한이 그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정